풍경의 각도,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의 커튼과 책 사이, 강대한 균열 위로 베네치아 양식인 듯 기다리며 눈을 뜨며 다가와 말을 건다. 그저 사과나무 가지, 하늘에 비스듬히 걸린 채 굴뚝 패턴, 언덕의 이마, 가끔은 바람개비의 집게 손가락. 하지만 그것은 우연. 나의 에메랄드 가지 위로 계절마다 내 그림은 바뀌지만 일어나 보니 에메랄드는 전혀 없고 대신 다이아몬드들을 눈이 북극의 작은 상자에서 내게 가져다 주었다. 굴뚝과 언덕 그리고 뾰족탑의 손가락, 이들을 전혀 흔들지 못한다. 네, 오늘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 나의 꽃은 가깝고 낯설다라는 한국어판에서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앙독을 너무 못하네요. 예, 제가 잘 못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시집을 사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초대하려고 모신 손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또 안쓰러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네, 정미라의 꽃을 듣고 왔는데요. 오늘 모실 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산에서 라디오 한지 그래도 이제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처음 모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중요한 손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모시기는 네. 했지만 박혜정 선생님, 박혜란 선생님을 처음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소개받은 박혜란입니다.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난번에 방송했던 그리고 터지다의 저자 네. 박희정 선생님 제가 네. 소개했었는데 네. 그리고 터지다를 낸 출판사 파시클 출판사를 혼자서 1인 출판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시클 출판사는 원래는 에밀리 디킨슨 시를 제가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고 싶어서 네. 만든 출판사에서요. 네. 그래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에밀리 디킨슨을 번역해서 네. 그 시를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3권의 시집을 선생님 네. 덕분에 만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그 3권의 시집보다
이제 또 새로운 책 하나를 이제 저한테 네. 알려주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막 이러시면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네.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참 죄송스러웠거든요. 그 먼 일산에서 안산까지 오셔야 되다니. 그런데 이제 뭐 안산에도 작가들도 많고 하지만 또 이제 시를 이렇게 이제 네. 특히 에밀리 디킨슨에 대한 최근에 좀 호감도랄까요? 한국 사람들 사이에 네. 올라간 게 기여하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제가 디킨슨 네. 이름을 이렇게 자주 들은 거는 저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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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최근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쵸. 약간 영국 시나 미국 시나 뭐 이제 유럽에서 그 뭐 유명하잖아요. 릴케도 뭐 다 대학 때 그쵸. 다닐 때 네. 되면 읽기도 하고 하지만 약간 이제 어느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 뭐랄까 나이 들어가면서 외국 시를 읽어도 이렇게 감흥이 없어가지고 좀 그건 당연하죠. 예, 그 그런가요? 번역에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 저의 감상을 온전히 전달하는 건 항상 숙제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번역은 어쨌든 그 글 맛을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번역자는 아시겠지만 네, 맞아요. 저희 같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 더군다나 영어를 옆에 이렇게 문장을 이제 주셨으니까 비교해서 볼 때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뭔가 뉘앙스랄까 이 그 영어가 풍기는 글맛을 모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로 그렇죠. 읽어도. 그래서 참 부러웠습니다. 이걸 네, 번역해내고 네. 그걸 또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만드신다는 거는 그만큼 또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어야 되고 또 글을 잘 써야 되는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 문학하고 거리가 참 멀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좀 너무 이렇게 메말랐어요. 맨날 이제 그 사회과학적 이렇게 영어들은 되게 쉽잖아요. 명징하잖아요. 이렇게 막 단어들이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논리적인 글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문학은 막 느껴야 되고 깊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공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려웠는데 이제 선생님 덕분에 시집을 3개나 네. 예, 읽었지만 사실 잘 아직도 이렇게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졌어요. 왜 선생님 유독 아까 소개했듯이 에밀리 네, 디킨슨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네. 왜 디킨슨인가 아. 하는 걸 얘기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아마 에밀리 디킨슨도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디킨슨의 시를 보면 시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선생님 뭐 릴케 얘기하셨는데 네. 뭐 릴케라든지 네. 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이라든지 네. 이제 디킨슨보다 조금 이후거나 이전이거나 비슷한 시기의 시인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국 독자들한테 굉장히 애송되는 시인들이에요. 맞아요. 사실 네. 디킨슨 시기에 그 네. 세계 여러 나라의 네. 시인들이. 근데 디킨슨이 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느닷없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이제 등장을 해요. 물론 네. 여기 자연, 뭐 여기 오늘 읽을 시들은 정원에 관한 네. 정원에서 피는 식물들에 관한 시들이 많지만 네. 사실은 식물들을 얘기하면서도 느닷없이 뭐 어떤 경제 용어가 튀어나온다든지 네. 정치적인 용어가 튀어나온다든지 네. 그 당시 또 그러니까 남북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네. 전쟁에서 쓰이는 언어 단어들이 튀어나온다든지 네,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네. 아니면 또 디킨슨이 친구들과 나눈 그 편지들에서도 네. 보면 디킨슨의 관심사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예, 물론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도 얘기하지만 네. 또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친구들과 같이 얘기하는 장면들이 꽤 보이는데 네. 네. 저도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네. 이제 정혜주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이주 얘기, 네. 또 이주 여성 얘기, 네. 노동 얘기 하는 게 예. 너무 좋고 네. 또 이 안산이라는 공간을 또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항상 제가 예.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떠올리게 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기도 해요. 안산 좋아하세요? 저는 네. 안산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만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만 예전에 네. 이제 제가 네. 강의를 할 때 이제 그 시흥 쪽에 네. 학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한난 가려면은 여기가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기억도 나고 그때 네. 학생들 기억도 많이 네. 나고 그리고 또 뭐 안산 시민들께서 이제 연결시키는 걸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 저희 한국에 있는 이 많은 국민들 시민들한테는 네. 이 안산이라는 공간이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참사와 사고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벌어졌던 네. 그런 사건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고 잊지 않게 해주고 그러는 네. 공간이어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나는 그리고 또 네. 제가 처음 입고 해서 직접 운전해서 책을 가져왔던 출판을 하고 나서 네. 그랬던 서점이 안산에 있는 서점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팸이라는 서점에서 제가 처음 입고 했고 그래서 네. 좋은 기억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네.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때 처음 입고 했을 때 그 네. 수다 떨던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분들 참 저한테도 되게 특별했던 게 대놓고 페미니즘 얘기하는 네. 책방과 공간을 가진다는 게 그쵸. 저한테는 안산이 약간 뭔가 불모지 같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안정감을 주고 한편으로는 혹시 외부의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을까 막 네. 걱정도 했었는데 의외로 그 사동이란 작은 마을 네. 공간 안에서 네. 잘 버텨왔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책방이 네.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책을 공간이어서. 만들고 책과 연결해서 무엇을 활동을 한다는 게 네. 정말 경제적으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방들이 많이 생기는데 또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분들이 또 이제 접어가는 네, 소식을 맞아요. 또 접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거를 막 이렇게 안타깝기만 생각하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우리의 책을 사랑하는 마음과 달리 경제는 정말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네, 여기는 완전 정글이죠. 그렇죠. 비바람 몰아치고. 그런데 왜 에밀리 디킨슨으로 왜 1인 뿌역뿌역 1인 출판을 하시나요? 네,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고요. 이런 거 잘 몰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즐거운 경험이에요. 네. 책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인데 네. 제가 이제 디킨슨을 번역해서 책을 만들겠다고 했던 건 처음엔 되게 소박한 시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디킨슨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그 대학에서 영어를 접하신 경험을 다들 떠올리시면 디킨슨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뭐 제가 가르치는 건 주로 교양 영어를 많이 가르쳤고 그리고 문학 수업을 하더라도 시보다는 소설을 많이 읽게 했고 그다음에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텍스트를 찾자 하면 주로 이제 뭐 에세이나 소설 그러니까 산문을 많이 읽게 되니까 시를 읽는 경험은 적었고 시를 읽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 대학에서 시를 그것도 에밀리 디킨슨만 읽는 경험은 굉장히 귀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시들과 연계해서 뭐 영문과 안에서도 뭐 19세기 시 아니면은 미국 시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디킨슨 한 주 정도 이제 배려되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밀리 디킨슨을 읽는 경험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에밀리 디킨슨을 얘기하는 경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 독자들과 얘기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판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에는 메이저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시
내가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감상하고 이해한 에밀리 디킨슨을 소개하기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제가 해서 만들어서 제가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은 그냥 처음에는 뭐 그냥 내가 한 대로 해서 주변 편집자분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책을 내면 되겠거니 인쇄해서 내면 되겠거니 한 소박한 경험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했지만 그게 이제 뭐 그 경험은 즐거운 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네, 여러 가지. 또 일종의 비즈니스라는 것이 이제 그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있는 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출판 업계와 또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 이게 뭐 나조차고 나 혼자 보자고 만든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또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어서 책이 나오면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써보니까 출판사의 편집자가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너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살아있는 저자니까 편집자가 저한테 뭐라 하면 되는데 이제 세상에 안 계신 그분과 소통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선생님이 그 시집들을 쓸 때 무조건 다 실어가 아니잖아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골라야지. 선택하고 선택할 때 이 시들은 어떤 흐름에서 내가 이번 이제 책의 시집에서는 뭐 이렇게 배치하겠다 막 이런 계획들이 세우신다면 머리가 아주 그냥 깨어질 듯. 즐거운 경험인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건 참 즐거운 경험인데 그 나름의 이제 규칙을 정해서 책을 이제 시를 고르고 순서를 정하고 모아놓고 이러는 것들이 정말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편집자 선생님들이 되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러니까 바르게 써야 되는 것, 틀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시작할 때는 가능한 에밀리 디킨슨의 필사원고에 준해서 이제 그거에 충실히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게 1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이해한 에밀리 디킨슨을 우리 독자들한테 얘기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또 나의 언어 에밀리 디킨슨이 또 있었고 이것이 상충하지 않게 또 이렇게 하나의 그 지면 안에서 텍스트로 완성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고민이 제일 크고 항상 또 오류는 나와요. 그렇죠. 항상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류는 어디선가 뜻하지 않게 나와서 그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비즈니스보다 무서운 거는 정말 제대로 된 책이 한 권을 언제 나는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책 낸 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위로 삼아. 오타는 어디나 있고. 저 그렇잖아요. 오타 없는 책은 없다고. 그리고 오류도 왜 그 뒤늦게 발견될까요?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푸념 어린 이야기를 하면 다시 2판을 찍어서 수정을 해라. 그런데 사실 1세를 다 파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한국사의 독서 시장에서. 네, 맞아요. 책이 정말 그만큼 1세, 2세, 3세까지 가기가 뭐 스타 작가 아닌 다음에야.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이제 시라는 것은 이제 호불호가 되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매니아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넓다고 보기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일에 나서시고 사실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근데 버티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즐거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희 항상 바닷가 한 줌 바닷가 모래밭 한 줌 되는 독자밖에는 없는 그런 시집을 만들고 있지만 에밀리 디킨슨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디킨슨과 연결지어서 자신의 자신이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아티스트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전시 기획하시는 분들도 디킨슨의 구절들을 떠올려서 그렇게 같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고 뭐 연락을 주시고 또
뭐 나름의 작업을 또 하시고 네. 그런 거를 제가 발견할 때마다 예. 즐거워요. 네. 예, 즐겁고 그리고 가끔 또 이렇게 디킨슨으로 뭘 하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이러려고 했는데 뭔가 의도가 잘 연결되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좀 네. 넘어가 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선생님 때문에 이제 정원에 관한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리베카 솔릿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네. 페미니스트가 네. 오해의 장미를 네. 한국에 이제 좋은 책. 나오게끔 해줬어요. 네.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저는 아니 동물농장이랑 1984년 쓴 이 사람의 정원이 왜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의 장미가 어쨌다고 막 읽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막 정원에 찾아가고 거기 심었던 그 사이에 딴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 오일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면서 또 이 식물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동안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참 대단하다 이러면서 이제 읽고 덮었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도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래도 책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급하게 주문해서 이제 읽었는데 이 대본을 쓸 때만 해도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다가 제가 어찌됐든 선생님이 내신 책 시집 3권을 읽으면서 제가 선생님하고 이제 사담으로 앞서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감흥이 잘 안 와요. 시가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제 투정 아니니 투정을 했는데 이 책 에밀리 디킨슨 시인의 정원이라는 책을 읽으니까 네. 갑자기 선생님 내신 시가 다 해독이 되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출판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시금치 출판사에서 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출판사 제목도 재밌어요. 시금치. 네. 그리고 이 원래 저자가 굉장히 이제 식물과 정원에 대한 아주 정말 조예가 깊으신 분이어서 그런가. 그리고 자료들도 되게 활용을 많이 하셔서 시각적으로도 즐거움을 주시고. 네. 그다음에 그 시각적인 그것 때문에 디킨슨이 그래서 그 시를 썼구나가 이제 막 이렇게 이해되는 약간 성서주석을 만난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 다 같이 세트로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3분의 2까지는 읽었는데요. 네. 이 책의 번역 제안은 누가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번역하겠다고 생각하셨을까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가 처음 본 건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본 책이에요. 네. 20세기 말에 만났던 책인데 그때는 그렇게 주목해서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책이 있구나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별책을 다 쓰네. 시나 일지 정원까지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오일의 장미 읽을 때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그 배경에는 제가 또 생각한 디킨슨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디킨슨은 그냥 모든 아마 저희 80클 시집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한국에 나왔던 디킨슨 시집들이 다 그렇게 소개를 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 디킨슨은 고통과 상실, 죽음 이런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런 주제들, 추상적인 관념들을 노래했던 시인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본인들이 고통스럽고 고독에 쌓여 괴로워하고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 이제 펼쳐드는 그런 시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할 때는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디킨슨에 주목했던 지금도 주목하고 있지만 주목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다른 많은 작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드리언 리치라든지 이런 작가들이 또 에밀리 디킨슨을 자신의 뮤즈인 것처럼 같이 얘기하고 중요한 글들을 쓰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성적인 존재로서 에밀리 디킨슨 보는 걸 제가 더 선호했고 그러니까 디킨슨 개인의 뭔가에 주목을 해야지 하고 이제 디킨슨 집이 뭐 중요해 정원이 뭐 중요해 이랬었거든요. 근데
디킨슨 제가 이 번역을 하면서 네. 이제 필사 원고를 보고 네. 그리고 필사 원고와 함께 남겨진 자료들을 많이 보게 네. 되는데 네. 디킨슨이 그 식물 표본집도 만들었어요. 네, 네, 네. 허버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 표본집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양적으로는 디킨슨 시 중에 자연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00편이 넘는 시를 쓰기는 했으나 네, 네. 그 중에 양적으로 따지면 자기 주변의 새들과 네. 꽃들과 식물들, 작은 동물들에 네. 관한 시들이 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네.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친구들과 이렇게 뭐 편지를 교환하고 아니면 네. 식물 표본을 만들고 했을 때 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할 때 데이지 보통 디킨슨을 데이지라고 부르는 네. 연구자들도 많고 데이지의 네. 시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데이지 같은 꽃들이 시인의 페르소나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을 무시하고 디킨슨 시를 읽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모르는 식물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우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네. 번역은 해놨지만 이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 뭐지? 이제 그러고 사실 뭐 시 안에 뭐 보라색 민주주의자라는 네, 표현이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이 꽃은 도대체 뭐지? 번역하긴 했어요. 그냥 내가 알는 평온의 널리 편지, 그러니까 약간 김수영의 그 플리피라는 시를 네. 떠올리면서 정말 그 공화국에 모여든 많은 시민들 같이 모여 있는 그 무엇인가를 나는 떠올리. 근데 그게 보라색이야. 야. 이걸 떠올리기로 하자. 뭐 이러고서 번역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책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게 한 2, 30년 지나는 네, 사이에 네. 이 시가 다른 이 책이 디킨슨의 시인의 정원이 네. 다른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물에 관한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에서 네. 다시 재출간된 거를 제가 알았고 아. 훨씬 더 자료가 풍부해졌고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에밀 디킨슨의 그 집이 생가라고 부르나요? 집이 네. 이제 홈스테드라고 보통 네. 부르는데 그 홈스테드가 미국 그 디킨슨 박물관으로 개조돼서 다시 네, 리모델링이 되고 다시 네. 오픈이 되고 네. 하는 과정에서 자료 같은 것들이 다시 네. 이제 이 책에도 들어오게 돼요. 네. 그래서 훨씬 풍부하고 세밀한 그런 책이 되었죠. 네. 그래서 더 재미있고 저한테도 되게 번역하는데 굉장히 네. 많이 도움이 됐어서 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됐고 사실은 번역서가 디킨슨 시집 같은 건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네. 책을 낼 수 있었지만 네. 보다 더 좀 전문적인 이런 책을 음. 전문적으로 낼 수 있는 네. 그런 출판사에 부탁을 해보자 해서 아. 이제 시금치 출판사는 그림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그리고 식물에 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내시는데 네, 주로 주로 이제 에코페미니즘 책 관련된 네네네. 책들도 많이 내시고 그런 출판사예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 이런 식물이나 네네. 이런 환경 쪽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네. 출판사여서 네. 잘 해주시리라 믿어서 이제 부탁을 네. 드렸고 이제 그 시금치 출판사에서 나오게 네. 되었었죠.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이 책을 출판을 했으면 했다는 게 그 이전까지 아까 고독과 상실과 죽음의 네네. 시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관념으로만 디킨슨을 이해하다 보니 네. 에밀리 디킨슨은 평생 하얀 드레스만 입고 네. 그러니까 디킨슨 박물관에 가면 사실 그 흰 드레스가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하얀 드레스만 입고 평생 살았고 그리고 남과 절대 소통하지 않았고 예. 혼자만의 세상에서 시만 평생 쓰고 살았다는 식으로 낭만화되고 네. 그러니까 뭐 몇 번의 연애도 뭐 이성애적인 연애도 실패했을 것이다. 그 경험으로 시를 썼을 것이다. 막 해가지고 나름의 드라마를 이제 다 예. 독자들마다 만들게 되죠. 그렇게 낭만화되고 신비화된 디킨슨이 더 많이 있어서 네네. 사실은 우리가 항상 네. 뭐 실현하기도 하지만 네. 평생 그 시련을 안고서 고독해서 괴롭고 막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네. 일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왜 그렇잖아요. 뭐 누가 죽었다고 평생 그 괴로움 속에서만
살진 않잖아요. 네. 그 애도와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또 일상을 또 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디킨슨의 보다 더 다양한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예, 에밀리 디킨슨이 여러분께 뭐 그 애플 TV에 나오는 그 네. 드라마 디킨슨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얼마나 디킨슨이 활발하고 발랄했는지 네. 아실 수 있거든요. 이 책 속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을 보셔도 그렇죠. 조카들하고 막 뛰어노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동네 아이들하고도 너무 좋아하고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다 가져온 야생화와 네, 자기가 네. 구운 그 쿠키와 바꾸기도 하고 네네네. 이제 그런 삶이 있는데 그런 삶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시를 읽는데 네. 디킨슨이 죽음을 얘기할 때조차도 네. 자신의 그런 유머와 네. 냉소를 절대 잃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괴로울 때도 자신이 진짜 신체적인 고통인지 네.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경험, 충격에 의한 고통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절실한 절박한 고통을 얘기할 때도 그 고통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냉담함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이성적이고 철저한 모습을 가진 시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삶과 활동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디킨슨의 자서전이나 전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았고 네.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 책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 이 시집이 정원에 관한 책이고, 그러니까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시지만 선생님처럼 디킨슨 시를 접할 때 같이 읽기 굉장히 좋은 네. 디킨슨 평전이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견 없이 네. 어떤 주관적인 감상 없이 정말 디킨슨이 살던 공간 안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들과 그 디킨슨 시를 직접 연결해서 디킨슨의 삶을 보여주는 뭐 굉장히 좋은 평전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면 정원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 읽는데 아버님이 어마어마하게 또 부유하게 맞아요. 네. 네. 그 뭐 원래 할아버님의 소유였던 홈스테드를 네, 네. 이제 사업을 쫄딱 망하셔가지고 할아버지가 말아먹어가지고 그거를 아들이 다시 이제 아버님인 아드님께서 그 다시 사는 과정이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어서 야 역시 자본주의야 돈이 있어야 돼 이 정원을 누가 갖겠니 막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약간 뭐랄까 이제 그 계급의 차이를 느낀다고 할까. 그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 내 집 앞마당 작은 게 아니잖아요. 평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빠가 이제 또 그 에버그린스라는 집을 짓고 막 나무를 엄청 심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에머스트의 가로수를 계획하는데 자기 집의 조경과 맞춰서 그 정도의 집안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권력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 네네. 안산에 그 철길이 날 때 그 일본 식민지 시기에 그 일본 관료의 집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거의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디킨슨도 에머스트의 철도가 날 적에 아버지가 그 철로를 조정을 하셨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좋긴 한데 꽃 얘기로만 보면 참 좋긴 한데 역시 이게 이런 정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구나. 근데 이제 좀 다른 것이 저 같은 경우는 게으르기도 하고 뭔가를 생명을 예쁘게 키우는 걸 못해서 정원을 가지려면 정원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쵸. 나에게는 이렇게 그쵸. 이제 고용해서 키우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다들 그렇죠. 아파트는 내가 안 키운 관리사무소에서 키운 나무와 식물이 그쵸. 자라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제 창문을 통해서 감상하는 걸로 만족하는데 그것도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직접 키운다는 건 너무 부지런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귀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상상했던 대로 흰 드레스를 입고 그거를 그러니까 흰 드레스만 입었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네. 상상하시는 분들은 좋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거기 보면 여동생이 나오는데 네. 이제 디킨슨이 사람 상대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제 여동생이 뭐 면목 구입도 해야 되고 일도 시켜야 되는데 막 진흙이 묻어 있는 치마를 입고 막 네,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는 거 보면 결국은 네. 사실은 이게 노동이잖아요. 일종의 노동인데 이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라 이렇게 좋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너무 고되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네. 식물 하나하나를 돌본다는 게 얼마만한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넓은 땅에 정원을 철철이 씨앗을 거두고 뿌리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려면 사계절을 다 유심히 봐야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디킨슨에 대해서. 그런 네. 노동과 관찰의 결과가 네. 또 디킨슨 시로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지금 얘기하신 네. 걸 알 수 있는 게 네. 디킨슨 시를 통해서 네. 디킨슨 시와 디킨슨의 집을 비교해 보니 네. 이렇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저는 사실 그 결과물로 나온 시가 굉장히 음.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디킨스는 계급적으로 저와는 많이 다르죠. 그야말로 그 자본가예요. 정말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네. 성장한 자본가 집안의 딸인 거죠. 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삶이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더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좀 까칠한 눈으로 보자면 네. 여기 홈스테드나 에버그린스는 네. 공유지였어요. 원래 아. 17세기 이제 그 콜로니라고 그러니까 사실 식민지 네. 미국이 이제 식민지였을 당시에 네. 식민지 안에 공유의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 네. 공동체로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옛날 말로 20세기에 공회당이라는 거 있었던 네. 것처럼 네. 공유 그러니까 그 곳에 거주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써야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네. 뭐 마을 뭐 시청이라든지 네. 그런 시티 홀이 있어 네. 타운홀이든지 시티 홀이라든지 홀이 있어야 되고 광장이 있어야 되고 네. 미국은 사실은 그 광장이란 곳이 되게 청교도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거기서 뭐 축제를 하고 이런 일은 없었고 주로 네. 이제 그 주홍글씨에서 보시면은 그 광장에다 이렇게 심판의 장소군요. 그렇게 그 주홍글씨를 해놓고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그 뭐 나쁜 짓 한 사람들 네. 그걸 공적 수치라고 하는데 네. public humiliation 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영화 같은데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네. 족쇄 채워놓고 거리에 네. 이렇게 보이게끔 사람들이 네. 보게끔 그렇게 네. 해놓는 거. 네. 이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런 공유지를 점유해서 저택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구매하든지 뭘 하든지 하기는 했겠지만 네.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엔클로저 시기에 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예. 공유주의가 사라지잖아요. 사유화되고. 그쵸. 그때와 맞물려 있을까요? 일종의 엔클로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엔클로저는 영국에서 벌어진 네네. 일이지만 네. 비슷한 과정들이 이제 네. 그 구획을 하고 사유지를 정하면서 네. 이건 내 땅이야라는 네. 걸 정하면서 은근슬쩍 공유지들이 사유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엔클로저는 이제 같이 방목하던 네. 공간을 구획해서 이제 내 땅 네 땅 가르게 되는 것. 네. 그런 식으로 일이 이제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신대륙에 와서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지긴 하겠죠. 네. 그럼 그 할아버님이 대단하셨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되게 그 뉴 잉글랜드라는 곳은 공동체 개념이 되게 강한 커뮤니티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게 할아버지 혼자서만 그걸 먹은 거 이제 점유한 것은 아니고 서로들 나눴겠죠. 서로들 이 같이 쓰던 곳을 이걸 네 거 내 거 해서 갈랐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유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면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디킨슨으로 오면 모든 중산층의 그
지도층들이 네. 다 에밀리 디킨슨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디킨슨은 그 공간을 사실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 음. 소유인 네. 거예요. 네. 그게 뭐 중산층 백인 여성들의 딜레마가 네. 뭐 버지니아 울프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 자기 것이 없다는 게 큰 고민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배부른 고민이었다고 생각하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네.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중산층 네. 백인 네. 여성들한테서. 네. 이 디킨스는 아마 뉴 잉글랜드적인 전통 노동을 중요시하는 전통도 있었을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직접 노예나 하인을 두지 않고 직접 자기네들이 집안을 관리하는 네. 전통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자기가 직접 다 일구고. 근데 음. 오빠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오빠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뭐 나무- 관여를 하죠. 예. 네. 나무를 사다가 심어라 이렇게 시키죠. 네. 그러니까 시킬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제 도시 정책하고 연결을 지어갖고 그렇죠. 좋게만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 사실은 에밀리 디킨스는 그 공간을 자기의 정원으로 가꾸면서 근데 그 정원으로 가꿨다는 것도 좀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 정원이 어떤 정원이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정원을 가꾸면서 있었던 모든 경험과 생각들을 또 시로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또 우리한테는 너무 귀한 시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얘기가 많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음악도 안 듣고 막 달려왔는데요. 네. 잠시 우리 물 마시고 돌아올게요. 네, 네. 자, 이상은의 비밀의 하원 듣고 와서 네. 아마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을 다 듣고 싶었지만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에밀리 디킨슨 얘기를 더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줄였습니다. 이게 그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 이제 책에서 나왔던 수많은 꽃들이 이제 막 생각나기 시작하고, 저는 특히 그 디킨슨이 그렇게 꽃을 그냥 나만 보고 자족한 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편지를 그렇게 많이 네.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메모와 함께 꽃을 보내고 또 이야기를 담아 보내고, 네. 그 가까이 사는 에버그린스의 올케에게 수도 없이 그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네. 그 네. 모습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면 그럴까 싶은 생각도 들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건 또 생각해 보면 네. 선생님은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뭐가 저도 그래? 잘 안 그래요. 저도 네, 안 네. 그런데 보면 네. 카톡으로 계속 메시지를 막 주고받고 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카톡하고 네네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또 카톡으로 뭐 커피 쿠폰도 보내고 뭐 네. 케이크 조각 네, 네, 케이크도 네. 뭐 일하면서 네. 먹어, 공부하면서 먹어 하고 네. 보내고. 그러니까 그러던 뭐 꽃도 보내고 네. 그러는 저희들 모습하고 에밀리 디킨슨이 주변 지인들과 재밌게 네. 지냈던 모습하고는 네. 얼마나 다를까? 그렇긴 하네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살짝 그 아날로그적인 것은 노동이 많이 드는데, 이 감정 노동이잖아요. 네. 사람을 배려하고 챙겨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네, 관심이 네. 있어야 무엇을 보내면 즐거워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만났던 것 같아요. 디킨스는. 그렇기 예.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폐쇄적. 네. 그렇고 이제 되게 혼자만 살고 있나 보다. 혼자만의 세계 안에 있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이 책을 읽어보면 엄청 그 감정을 주고받고 그렇죠. 활동적이고 그렇죠. 너무 재밌어 하시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정원 안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우리가 이제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얘기였는데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선생님하고 선생님께 이 책 얘기를 같이 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그냥 이 책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느낀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디킨슨 시를 떠올릴 적에 디킨슨이 뭐 그 보면 시에 보면은 뭐 우엉이 내 치마를 뭐 잡아당겼다. 뭐 이런 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작고 여린 마음. 근데 사실 그건 바닥에, 그러니까 정원에서 가장 낮은 바닥에 눈에 보이지 않게 피는 작은 꽃들. 예, 작은 꽃들이거든요. 그게 디킨슨이 심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씨앗이 이렇게 들어와서 저절로 자란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식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보는 모습들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식물들이 어떤 식으로 디킨슨 정원에 있게 됐는지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요. 디킨슨이 뭐 묘목상을 통해서 종묘상을 통해서 구입해서 심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 중에서 또 수입해온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토종이라는 건 사실은 넌센스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미국의 토종들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과 비슷하게 이제 경작을 하면서 유럽의 식물들을 경작하고 재배하면서 많이 없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자란 것들이 미국에서 소비되고 즐기고 향유된 것들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것들, 자신의 문화와 같이 가지고 온 것들이 분명히 있는가 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유럽에서 묻어온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씨가 뿌려지고, 아니면은 뭐 그 뿌리 조각이라든지 가지 조각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서 여기에서 이제 나무를 일구고 살아남는 것들도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여기 아르부투스라는 식물은 미국에서는 그 메이플라워라고 불리거든요. 메이플라워라고 불리는 거는 그 이제 정말 자기네들이 타고 온 배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오래 피는 꽃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네. 식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남미나 아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네. 들여오는 수입된 식물도 있는가 하면 네. 그들 짐에서 같이 들어오는 네. 식물들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공간의 역사하고 사람들이 네. 사는 역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네. 네. 근데 디킨슨 시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발견된 뜻하지 않은 식물들이 네. 디킨슨에게 감동을 주고 네.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네. 이제 저희 시집 중에 모두 예쁜데 나만 캥거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모두 예쁜데 중에 그 모두 중에 하나가 돼 있는 거죠. 아. 예.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렇게 네. 의도하지 않은 네. 같은 의도하지 않게 내 공동체의 일원이 된 존재들과 네. 식물들을 이렇게 같이 사는데 네. 네. 이 같이 사는 거에 모두 모여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네. 아름다움을 디킨슨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아름다움이 인간계와는 예.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아, 예. 이게 이주와 정착이 가져오는 아름다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이런 수다를 선생님과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너무 감사해요. 예, 덕분에 정말 좋은 책을 만났고 사실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도 사실 잘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을 읽을 수가 있었고 안 그래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 중에 얼수님이 진행하시는 기후 관련한 이제 방송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빌라 공동체 안에서 빌라를 관리인이 없어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그 관리인 역할을 자청해서 네. 막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진짜 그분은 안산 안에서는 정말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온갖 일에 활동하시는 걸로 유명하신데 네. 그분이 어느 날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잡초라고 생각했는데 화단을 정리하다가 맞아. 근데 잡초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빼겠더라. 맞아요. 근데 네네네.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다 뽑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왜 뽑아야지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게 조경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네. 저는 이제 강변북로를 자주 네. 타는데 네. 강변북로를 조성하는 식물들이 옛날에는 그 수종이 되게 나무 꽃들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봄이면 네. 펜지 심고 네, 뭐 조금 네. 지나 모신 이게 있는데 네. 지금은 그런 야생화처럼 보이는 꽃들이 일부러 심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저걸 뭘 하러 일부러 심지 그냥 원래 크던 애들을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됐을 텐데. 네네. 그걸 조금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자라게끔 도와주면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아마 지금의 트렌드가 예. 그 꽃집에 가보시면은 네네. 그 저는 좀 자주 가거든요. 네네. 가보시면은 야생화를 키우는 그런 키울 수 있는 야생화들이 있어요. 그게 대개는 이제 아마 유럽에서 가지고 온 네. 일본이나 이런 데서 네. 가지고 온 수종이기는 하겠지만 네.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네. 토종으로 있었던 소위 야생화라고 불렸던 것들이 네, 있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잘 가꿨으면은 사실 네. 야생화라는 것도 사실은 넌센스인 거죠. 그냥 네. 걔네들은 그냥 거기서 자랄 원래 뿐인데 그쵸. 그냥 거기가 자기네 집이었을 텐데 네, 그냥 네. 우리가 심은 게 아니라고 야생화고 네. 들꽃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쵸. 여기 저희 이제 안산역에서 초지역까지 가는 그 음. 사이의 길이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네. 그래서 이제 막 녹음이 우거질 때 하얀 꽃들이 엄청나게 피어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네. 발길이 잘 안 닿는 곳이니까 마구잡이로 네, 퍼 네, 있어요. 그래서 네. 가끔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절대 굴락을 이루면 또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 항상 지나가면서 감탄할 때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왜 저거는 왜 내버려뒀을까?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가 주로 중심으로 지나가고 그 사이길에는 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네. 걷는 사람보다 네. 가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그렇게 그 하얀 꽃이 막 만발해서 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그 꽃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희 동네에는 민들레가 그렇게 아. 정신없이 피거든요. 예. 근데 그 민들레가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 보던 그 민들레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이게 뭐 중국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저 그 황사? 중국에서는 황사에서. 바람에 같이 그 바람에 황사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토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친구 걔네들이 그냥 다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네. 훨씬 더 많이 자라요. 네. 그래서 크게 자라더라고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우리 도시에서 같이 네. 보통 야생화, 네. 들꽃이라고 불리면서 막 자라고 있는 애들이 네. 사실은 아마 네.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온, 우리는 네. 모르는 네. 출처를 모르는 어디선가 온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가끔은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가치 판단을 잘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의 그 토종이 네. 못 자라게 네. 하고 걔네들이 다 그 서식지를 네. 만들어 버려서 네.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네.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다고 해서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제거한다고 그게 제거가 안 되니까 아마 음. 손을 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네. 한데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실 안산이라는 곳에서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안산 시민 안에 누구를 포함시킬 건가가 이제 네, 굉장히 네, 큰 고민인데 말은 네. 상호문화 도시고 또 뭐 이주민도 몽곡동에 많이 산다. 네, 인구수 네. 이야기할 땐 또 어쩔 때는 포함시켰다가 어쩔 때는 슬그머니 빼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네. 주민이 감소하고 있다. 근데 진짜 감소하는 건지 그러면 이주민은 주민 수에 포함된 건지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뻔히 지나가면서 그들이 존재함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유령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제 뭔가 정책의 대상일 때 어떤 것을 알려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등장할 때 그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통제의 대상으로는 드러나지만 그렇죠. 예, 우리가 뭔가를 함께 나누고 동등하게 바라봐야 될 대상일 때는 슬그머니 없는 존재인 양 그러니까 얘기될 때가 누가 있는 이제 것 제가 같아요. 누가 저 안산 가요 그러면 그래서 안산에 가면 어디 맛집을 가야지 그러거든요. 예, 예. 사실 안산에 와야지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끝이 없습니다. 지금 벌써 1시간을 막 달려가서 네.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편집하시고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네. 어쨌든 모두 이 관련된 책들 에밀리 디킨슨의 시집이라든지 또 네. 이 시인의 정원을 좀 같이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번역자의 노고에 의해서 저희가 읽는 거니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멀리 이곳까지 오셔서 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잔나비가 에밀리 디킨스 감사한 분이시죠. 시집을 읽어서 굉장히 이제 한동안 선생님이 매출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팬분들께 감사드리죠. 네, 웃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읽었던 시집은 예, 아마 네. 저는 잘 모르는데 제 친구 중에 잔나비 아주 열심히 팬이 있어요. 네, 공연 항상 다니는 네. 그 팬인 친구가 네. 보내준 얘기로는 여기서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네. 절대 돌아올 수 없는 것들에 네. 희망이란 깃털 달린 놈이라는 네. 로 시작하는 시를 아마 어디 라이브 할 때 네. 읽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데요. 네. 그거 보고 너무 왜냐면 저도 잔나비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래를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좋으시네요. 이를 듣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